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아베의 사망을 두고 180도 판이한 중국과 대만, 어디가 정상인가? 정말 너무도 다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급작스런 사망에 따른 두 정부의 이제 반응은요. 중국 정부는 그냥 의례적인 뭐 조문 정도, 애도 표시 그 정도고요. 이 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 현재 총통 차이잉원 총통 저기 트위터에 올린 저 조문 글 보십시오. 제가 뭐 대충 해석해 드리면요, 아베 총리의 이제 죽음을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타이완에 대한 그의 우위와 우중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만 정부에다가 지시했다는 거죠. 조기를 개항하라고. 7월 11일 날. 그러면서요, 대만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그의 노력을 잊지 않는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한 예의를 갖춘 그야말로 이제 정성이 가득한 그런 위로 글이네요. 대만과 일본의 관계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대만도 우리처럼 똑같은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만도요, 1895년부터 1945년 10월 25일까지 우리보다 더 길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50년이에요. 50년 6개월 7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긴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국가, 기미가요, 최대 도시 뭐 어쩌고 나오죠. 이 당시 언어는요, 일본어, 대만어가 공용어였었어요. 쭉 내려오면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 군사독재, 익찬체제,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요. 국가 원수는 천황이고요. 통치기관이 우리처럼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대만 총독부. 통치 수반은 대만 총독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조선 통감부가 어떻고 뭐 총독부가 어떻고 똑같은 역사가 있었죠. 아무튼 이걸 보더라도요, 대만이 우리보다도 강점기 역사는 실질적으로는 더 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는 그보다 더 빨리 이런 조치가 있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는 지역을, 자국을 강제로 점령한 국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만도 한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대만은요, 옛날부터 쭉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그 우위가 굉장히 좋았고요. 대만인들을 상대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보잖아요. 항상 1위 하는 게 이 일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대만은 우리하고 너무나 닮았잖아요. 체제 때문에 지금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저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요. 이쪽은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둘 다 지금 선진국이 되어 있죠. 아시아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와 대만이 있고요. 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발전해 있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다. 친미 국가다. 뭐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겠죠. 산업적으로.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냥 지금도 일자 치하에 있던 그 상태, 그 수준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벌써 던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절만 하면 그걸 그냥 끄집어내어 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동안은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본 문화를 우리나라로 개방해오자고, 수입해오자고 제안한 대통령이 바로 그 김대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접근도 못했어요. 영화 한 편 볼 수도 없었습니다. 몰래 어둠의 경로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었었는데, 김대중 때 그게 좀 풀렸던 거죠. 그 후에 조금씩 이제 풀렸던 건데,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도. 그 정도로 지금 반일 감정이 지금도 굉장히 강성한 상태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면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등장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일기 시작했던 게 그 이전에는 사실상 한일 감정, 반일 감정 같은 게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도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좀 불붙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특정한 세력, 특정한 단체들이 이 한일 관계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요, 이 반일 프레임 자체를 갖고 정치 장사를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동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게 하지 않고 조금 자의적인 자국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일본을 우리의 그냥 불구 대천으로 철천지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죠.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들 중에서는 일본만큼은 어느 경우든 이렇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근데 그게 가장 극에 달했던 정권이 바로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지소미아 파기할 때 그때 보십시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그 입으로 그걸 선언했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왜 저러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데 사실은. 모든 조건이 다 같은데 그거 하나만 딱 다르잖아요. 분단국가라는 것까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저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두 나라가 역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만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크게 안 다를 거요. 대만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이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대만에다가.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발전을 못 이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대입시켜보면 틀린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온갖 논란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나. 그러니까 기이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만일에 저 대만 총통처럼 저런 글을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무튼 역사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근현대사가 너무나 왜곡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알아본 바 너무나 심한 왜곡이 지금 들어가 있다. 역사는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곡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동을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너무나 심한 선동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자리 잡겠죠. 대만과 한국과 대만이 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렇게 다를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 화면에 이제 동영상 보듯이 지금 축제를 하고 있죠. 아베의 죽음을 갖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만은 완전히 대조적인, 마치 자신의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조기도 개양하고요. 국민들 스스로도, 대만 국민들도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일본이 당시 점령했던 이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잖아요. 어느 한 나라 빠지지 않고 다 점령했었죠. 필리핀, 베트남, 뭐 라오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금 있는 기준입니다. 미얀마, 태국, 인도까지 갔었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포함해서 모든 아시아를 다 점령한 겁니다. 다만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 이제 전선에서 이제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반일 감정이 치열한 나라는 없어요. 아무도. 한국만 이런다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역사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역사 공부를 정확하게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선동하는 세력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이런 세력을, 이런 단체를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이 이슈를 하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이런저런 어떤 부담도 생길 것 같아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필이었습니다.